자, 나이 들어 맞이하는 나의 삶과 죽음 시니어 토크 콘서트를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인공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제까지 시니어 토크 콘서트에 오신 분들 중에 먼 길을 와주신 두 분이세요. 섬진강 시인이신 저희 김용택 시인 와주셨고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주에서 오셨어요. 제주 올레 서명숙 이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저는 바다 건너왔어요. 정말 먼 걸음을 해주셨어요, 두 분이. 두 분 예전에 뵀었을 때보다도 더 젊어지신 것 같아서 오늘 저희가 이제 웰다잉 죽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거리가 먼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음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오늘 저희가. 처음에 연락을 받았을 때는 그냥 흘렸는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죽음 얘기한다고 해서 좀 오기 싫더라고요. 저는 한 5년 전에 전 정말 걸어서 너무 건강해졌다고 생각했는데 5년 전에 굉장히 몸이 뜻밖에도 아프셨어요? 아주 크게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때 딱 죽음이 앞에 딱 왔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때 처음으로 막 유언장도 길게 써. 요번에 다시 그거 발견하니까 어머 내가 세상에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써놨어요. 굉장히 길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많지도 않은 재산 살아서 할 일이 많나 보다. 많지도 않은 재산 아유 나는 이러이러한 게 기억되고 싶다. 그리고 이거는 내 뜻이 아니니까 장래는 제발 이렇게 울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고 이런 식의 얘기와 함께 아주 작은 돈이 있지만 작기 때문에 조금 더 내 뜻대로 좀 분배도 시키고 뭐 이런 유언장을 써놨더라고요. 세심하게 아주 눈앞에 가까이 봤었는데 그렇게 다 하고 나니까 막 약간 마음이 홀가분해져서 그 뒤로 또 막 엄청 걸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죽음하고 조금 멀어져서 지금은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러고 있는데 한번 그렇게 콱 해봤기 때문에 최열 선배님하고 원혜영 선배님 어느 날 갑자기 최열 선배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웰다잉 어쩌고저쩌고 하시길래 저도 그때 사실 그런 고전에 그런 개인적으로 딱 직면하고 이런 사회운동까지는 생각 안 했지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옆에서 같이 거들겠습니다 그랬었죠. 오늘 사실 하실 얘기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유언장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신 건 뭐였나요? 처음에 난 정말로 나를 애도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 나는 너무 솔직히 내 삶에 만족한다. 왜 그거 있잖아요. 샹송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프랑스 그 샹송 가수 그 에디트 피아프가 정말 내 인생이 좋았다. 나는 인생을 사랑한다. 내 삶을 사랑해. 이런 뭐가 있는데 저는 기자로서도 살아봤고 촌아이로서도 살아봤고 기자로서 직업적으로 막 한번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도 일해봤고 거기에서 마지막 정말 완전히 번아웃 돼서 완전 다른 생도 살아봤기 때문에 두 번의 인생을 살다 가는 기분이라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뭐 한참 그 글을 쓰고 책을 읽을 때는 늘 뭐 내일 죽어도 아무 뭐 여한이 없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살다가 보니까 뭐 그 아이들도 생기고 뭐 안 사람도 생기고 이러니까 이제 뭐 그런저런 생각을 안 하고 바삐 살다가도 한 번씩 죽음이라는 게 생각이 나는데 70살 넘어서 내가 73인데 70살 넘어서서 그런 생각이 따끔 나죠. 죽음에 대해서. 근데 뭐 죽음이라는 게 뭐 정해놓고 죽는 것도 아니고 뭐 내일 모레 죽겠다도 아니고 순서대로 죽는 뭐 느닷없이 어른들 옛날 시골 어른들 보면 땡감도 떨어지고 물감도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별로 죽음에 대한 생각들은 안 하고 살죠. 네, 지금도. 네. 죽음을 고민해봤자 그게 뭐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언젠가는 죽고.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는. 언젠간 죽겠지 뭐 이런 생각이죠. 네. 저는 아주 중학교 1학년 때요. 죽음을 처음 이렇게 제가 한 5년 전에 개인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죽음을 직면해 본 것처럼 그때는 제 문제는 아닌데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죽음이라는 걸 딱 인지한 순간이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 그 제주도판 세월호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올해 12월 15일이 딱
50년 되는 해네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어느 날 집에 이렇게 갑자기 학교에서 일찍 집에 보내는 거예요. 빨리들 집에 가라.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니까 너무 기뻤죠. 이거 막 수업 몇 시간을 이렇게 딱 제끼고 보내니까 기쁘게 집에 왔는데 엄마가 동네 아주머니들이랑 너무 슬픈 표정으로 막 무슨 얘기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가 갑자기 나한테 막 돈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 당시에 너무 큰 돈을. 그런데 그러면서 야 명수가 우리는 다 살았으니까 이러면서 맛있는 거 먹어라 이러면서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남영옥 사건이라고 서귀포에서 출항한 배가 부산을 가다가 이 전라도 여수 근처 돌산 이런 데서 320명 넘게 죽은 거예요. 얼마나 인구가 작을 때예요. 서귀포에 우리 어머니도 그 배를 탈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게 부산에 그 당시에는 서귀포가 부산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 모든 걸 부산에 가서 떼어오고 부산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 구해오고 그다음 여행자들도 배 타고 다닐 때고 비행기는 거의 뭐 상류층이나 탈 때고 있긴 있었는데 상류층만 탈 때죠. 그러니까 다 모든 게 배로 이루어졌었는데 그 배를 탄 주민들, 여행자들, 그다음에 휴가 왔던 군인들, 상인들, 그런 사건이 있었네. 예, 그거 하루아침에. 근데 그것도 세월호랑 원인도 똑같아요. 과정. 엄청난 밀감 사진자 12월이면은 엄청나게 밀감을 이제 그때 또 나무괴짝에다 밀감을 싣고 다닐 때니까 한자로. 근데 그 전주에 뭐 기상 상황이 안 좋아서 배가 한 2번인가 결항돼서 2번의 실을 짐들이 이 배에 다 실린 데다가 사람도 밀린 사람들이 다 타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산 앞바다에서 새벽녘에 그 자초당하고 그랬는데 이 깔아앉은 거죠. 거기에서 해녀 몇 분은 또 살아남았어요. 근데 살아남으신 분이 11분 정도밖에 안 되고 320명. 그 당시에 대형 사고. 그 뒤로도 한동안까지도 그게 최고의 조난사고였어요. 제 친구 하나는 제 친구의 트라우마를 보면서 제가 죽음이라는 게 당사자의 죽음도 참 문제지만 그 죽음에 직면한 가족들의 너무 느닷없는 죽음, 병사가 아니고 그것도 사고사도 눈앞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갑자기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가 14살에. 그러니까 그 친구는 나중에 종교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어딘가 인생에서 힘든 일을 닥치면 14살로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엄마가 없어져 버린 어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한테만의 죽음인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그러네요. 예, 그렇더라고요. 죽음에 대해서 정말 주변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트라우마가 되거나 부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죽음을 또 더 저희가 얘기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나 이제 저희가 이제 웰다잉에서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잘 미리 준비하고 미리 생각을 해보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어떤 죽음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 나는 뭐 생각을 그렇게 나 죽음에 대해서 별 크게 생각을 많이 안 해봤죠. 아직도 소년 같으시잖아요. 안 해봤죠. 소년 같죠. 죽음이 있다 그럼 죽는다는 그런 어떤 그 때가 있잖아요. 뭐 어떤 죽음을 봐서가 아니고, 때가 어떤 때 이렇게 이렇게 죽는다는 그런 불안감, 두려움이 있죠. 어떤 죽음의 생각이 죽음에 대해서 그것으로부터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죽어서도 외롭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죽어서도 외롭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 딸이 나를 정말 좋아해요. 우리 딸이 시를 이해하고 정말 좋아하고 우리 며느리와 안사람도 정말 나를 좋아해서 내가 죽어서도 전혀 외롭지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죽어도 뭐 괜찮네 하는 생각도 들었죠. 잠깐. 잠깐. 네. 그러니까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죽어서도. 자, 그러면 한번 돌아보셨을 때 가장 정말 행복했던 나의 꿈 같은 시절. 지금이 좋은 사람으로 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온다든가 뭐 앞을 이렇게 내다보고 준비하고 이런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난 너무 미약하고 너무 못나고 너무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뭔가 할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냥 살아왔죠.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었지 계획을 세워서 무엇을 해보겠다 이런 비전 적이 별로 없어요. 네. 어찌 보면 자연과 함께 사시면서 자연에 순응하는 그런 좀 우리 인간이 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좀 내려놓는 그런 그렇다고도 보겠는데 볼 수 있나요? 그냥 늘 지금이 좋았죠. 현재, 지금 현재. 오늘 지금 이 순간이 그냥 좋았어요. 지금 이 순간처럼. 네, 지금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한 네,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이게. 그리고 저는 10대, 20대, 30대가 그렇게 좋아 본 적이 없어서. 난 지나간 날도 진짜. 나는 10대 때는 난 좋아하는 날 있었는데. 나는 10대 때는 선생님들하고 학교 생활이 하여튼 난 너무 힘들었어요. 선생님들, 좋은 선생님도 가끔 계셨지만 엄청 선생님들하고 늘 갈등과 불화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자살도 하려고 한 두어 번 했던 거 죽으려고. 이게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염세주의 때문에 죽으려는 게 아니라 너무 내가 어떻게 산에 가두어놓는 내가 어떻게 돌파할 수 없는 이 현실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래서 저는 기자일 때도 어떤 학생들이 자살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심리적인 동일시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몇 번 죽으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막 학교 생활이 너무 괴롭고 선생님들하고 불화랄지 이런 게 나로서는 넘어설 수 없는 그런 거. 이게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 근데 나같이 멍청한 놈은 그런 애 저런 애 생각을 안 해요. 그 지나간 일들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삶에서 고통과 절망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겪을 건 다 겪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지나간 날은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지나간 날을 불러들여서 오늘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데 또 사람이 또 그렇게 안 되잖아요. 지나간 일로 얼마나 우리가 괴롭고 오지도 않는 저 미래를 가지고 얼마나 또 힘들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지나간 일도 다 이해가 되어서 사라지고 이해가 되어 사라져요. 왜냐하면 다 누구나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어서 지나간 일들이 사라지는 거죠. 또 돌아올 날들도 나이가 들면 그냥 편해져요. 내가 나이가 뭐 73인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삶이 중첩되고 그러다 보면 너무 힘든 일이 있고 그걸 해결하고 모든 걸 다 해결하면서 넘어왔잖아요. 저는 해결이 안 된 게 없어요. 다 화해를 하죠. 안사람하고도 그러고 애들하고도 그러고 다 화해하고 넘어가요. 이게 해결을 하고 넘어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그 좀 화해했다, 이해해서 넘겼다는 그 보냈다는 말씀 그 표현이 참 와닿네요. 지나간 날들은 다 이해되어 사라졌다는 거죠. 정말 이 표현 좋은 이해되어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웰다잉의 아주 중요한 요소 같아요. 죽을 때 왜 눈을 못 감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원한이 과거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눈을 못 감는다 하잖아요. 이렇게 미리 살아생전에 화해하고 다 사라지고. 진짜 지금도 때려 죽이고 싶은 놈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놈들이 있어요. 그래도 옛날처럼 그게 막 치밀어 오르거나 정말 미운 놈만 이렇게 한 게 없어졌어요. 저것도 나중에 살다 보면 죽겠지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저는 굉장히 좀 낙천적이라고 그럴까? 그러기도 하지만 또 살다 보면 또 열받을 때가 또 한두 번. 아니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잘 죽는다는 게 뭘까를 두 분이 지금 은연중에 정리를 해주시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만큼 좀 성숙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잘 나이를 익어가게 먹으면 조금은 자기랑 달랐던 사람들, 결이 달랐던 사람들 좀 이제 인생의 경험만큼 좀 보이고 이해가 되는데 예전에는 정말 너무 이해 못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예전. 그래서 하여튼 요즘은
이제 그래도 뭐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걸리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걸려들어서 정말 열을 칠받게 열을 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노도 있지만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거지. 사실은 용서 안 된다고 생각하면 편해.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럼 편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할 거야? 때려 죽일 거야, 어쩔 거야. 네. 규정해 놓는 거네. 그렇죠.